나이 들어 깨달은 현명하게 사는 방법. 며칠 전 조용한 저녁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제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삶의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깨닫게 된 현명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간다. 얼마 전 책 한 권을 읽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에서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용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옛날 플라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봤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정말 도움이 돼요.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죠. 실천 방안으로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기록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 정기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힘든 삶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책을 읽다가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죠. 동양 철학에서는 고통을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질들레즈는 고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고통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죠.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면 조금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위해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남을 위해서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사람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칸트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남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더 깊게 다루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악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이해를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요. 건강을 챙기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세요.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 살아간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달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의를 찾아 살아간다라는 주제로요. 우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대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욕망이 항상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에서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봤죠.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쳐요. 이것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적 소비가 장기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말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가진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지난주에 공원에서 혼자 걷다가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되죠. 스스로를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어요.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는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지혜랍니다.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자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죠. 이제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성찰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 연습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보세요. 명상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 점차 큰 결정을 스스로 내려보세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현명한 삶의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그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힘든 상황도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현명하게 사는 방법. 며칠 전 조용한 저녁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제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삶의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깨닫게 된 현명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간다. 얼마 전 책 한 권을 읽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에서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용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옛날 플라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봤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정말 도움이 돼요.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죠. 실천 방안으로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기록해보는 것이 좋아요. 또 정기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힘든 삶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책을 읽다가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죠. 동양 철학에서는 고통을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질 들레즈는 고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고통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죠.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면 조금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위해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남을 위해서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사람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칸트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남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더 깊게 다루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악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이해를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요. 건강을 챙기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세요.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 살아간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달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의를 찾아 살아간다라는 주제로요. 우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대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욕망이 항상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에서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봤죠.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쳐요. 이것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적 소비가 장기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말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가진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지난주에 공원에서 혼자 걷다가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되죠. 스스로를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어요.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는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지혜랍니다.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자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죠. 이제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성찰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 연습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보세요. 명상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 점차 큰 결정을 스스로 내려보세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현명한 삶의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그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힘든 상황도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현명하게 사는 방법. 며칠 전 조용한 저녁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제 삶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삶의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깨닫게 된 현명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간다. 얼마 전 책 한 권을 읽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에서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용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옛날 플라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봤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챙김, 명상도 정말 도움이 돼요.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죠. 실천 방안으로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기록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 정기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힘든 삶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책을 읽다가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죠. 동양 철학에서는 고통을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깊은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질 들레즈는 고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고통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해요.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죠.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면 조금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위해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남을 위해서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사람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칸트 같은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남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더 깊게 다루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악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이해를 통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현대의 사상가들도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요. 건강을 챙기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넓히세요.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 살아간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달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들에서 의의를 찾아 살아간다라는 주제로요. 우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대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욕망이 항상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에서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봤죠.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쳐요. 이것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적 소비가 장기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말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가진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지난주에 공원에서 혼자 걷다가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되죠. 스스로를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어요.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는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지혜랍니다.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자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죠. 이제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성찰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 연습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해보세요. 명상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 점차 큰 결정을 스스로 내려보세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얼마 전 저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문득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현명한 삶의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그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힘든 상황도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